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의 동굴리기 저자 김성일입니다. 예, 제가 만난 전문가들 코너에 두 번 출연하신 분은 김성일 님이 처음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주 특별하신 분이죠. 아, 예. 요새 사실 저랑 팟캐스트 진행하시면서 고생하셨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팟캐스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냐면 어디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느냐, 또 이 자산 배분 해볼 만한 어떤 데이트 투자처는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나는데, 뭐 그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랑 김성일 님이랑 흐름에 취해서 좀 오바를 한 김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파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동안 궁금했던 거 서로 막 물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그 팟캐스트를 두 번째 녹음했을 때 바로 그 마법의 동굴리기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자산 배분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제 방송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책 이야기를 조금.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책도 잘 읽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더 깊게 혹은 더 쉬운 내용,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현재 그런 방법은 별로 없고 책을 통해서 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이 OECD 평균을 미달한다,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저희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예전에 뭐 아프리카 나라보다 더 금융 지식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도 많이 떴었고요. 근데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또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관련 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다 커버린 상황에서 저희 스스로 금융 투자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기준들로 그런 책들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몇 권 골라봤습니다. 우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참고로 김성일님 전공이 전산 쪽이세요. 네. 문과 아닙니다. 이과. 죄송합니다. 네. 공돌이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아, 네. 수학은 사실 굉장히 좋아했고요. 죄송합니다. 방금 빈정상했어요. 예. 근데 저는 거꾸로 역사라든지 경제, 사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암기 과목으로만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거꾸로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투자 관련 책들을 보면서 와, 이거 굉장히 재밌구나. 금융의 역사라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는 거구나. 그것들을 알아야 실제 투자라든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높이가 그러니까 문과를 나오시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보다 제가 이제 공돌이라 오히려 더 투자에 대한 눈높이는 낮지 않을까. 대화는 오히려 잘 통하지 않을까. 아, 미안하게 또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시군요. 좀 진도를 빼볼까요? 야, 이거 참 멋진 표현입니다. 좋은 책까지 오셨네요. 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많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철학인 것 같고요. 네, 그 철학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잘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이 다모다란이라는 학자의 투자 철학이라는 책을 알게 됐는데, 이 책의 논지가 이겁니다. 투자 철학이란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 요번에 2017년, 18년 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블로그 글 잘 봤어요. 네, 정말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7년에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가, 또 18년에는 야, 드디어 10년 만에 금융위기가 도래했구나, 이런 식의 관점을 바뀌고, 요즘에 또 슬쩍 올라가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관점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관점이 흔들리면 즉 철학이 없다는 건데, 철학이 없으면 투자 전략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에서 스스로나 까먹고 계속 손실이 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다모다란이 얘기하는 투자 철학에서 1단계 위험과 평가가 중요하다. 위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사람의 행태와 시장의 움직임을 잘 이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그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험 감당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라. 이런 얘기라
요거에 맞춰서 한번 책들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 다모다란의 투자 철학을 추천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도 안 읽었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안 읽었고 저도 서평을 좀 보다가 책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잠깐 끊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저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도 앞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다 못 읽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안 읽었고요. 요약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요약인 것 같아요. 네. 자,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 몇 번 이제 소개를 드리긴 했었지만 아주 길게 봐야 됩니다. 뭐 작년, 몇 달 이런 시장을 보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단기적인 시각은 굉장히 투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낙관론자들의 승리 혹은 주식의 장기 투자라.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네네. 근데 뭐 책이 아주 재밌진 않아요. 아주 재밌진 않은데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낙관론자들의 승리가 지금 책이 이제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절판된 책을 추천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식의 장기 투자라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주 판매되고 있고 낙관론자들의 승리도 전자책은 판매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책의 결론을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ETF를 이용해서 자산 배분으로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를 적극 이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세금 관리를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요즘에 이제 연금 관련 계좌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참 눈물 없이 못 보는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정말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금 저축 보험을 10몇 년을 갖고 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정리를 했는데 연식이 나오셨습니다. 네네. 수익률이 2.2%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손실 보셨나요? 네,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오는 연금저축 보험을 기사에서만 보다가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금융 투기의 역사와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는 좋아하시는 분은 이 위기를 겪어보신 분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 안 겪어보신 분은 이게 뭔 소리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읽어보시길 둘 중에 한 권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요. 네, 제 생각엔 금융투기의 역사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광기 패닉 붕괴는 킨들버거가 쓴 책인데 킨들버거가 존경할 만한 학자면 분명한데 글을 잘 못 써요. 좀 딱딱하세요. 네. 대중서를 쓰시는지 논문을 쓰는지 왔다 갔다 하세요. 간혹 그런 게 보이죠. 그 강대국의 흥망인가요? 그 책에도 그렇고. 아무튼 경제 강대국 그 책도 그렇고 제 생각엔 금융투기의 역사가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금융투기의 역사는 제가 알기로 언론인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읽기도 좋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튤립 버블 때나 미시시피 버블 때나 요즘에 뭐 벤처 투자, 스타트업 2000년대 벤처 투자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왜 코인 이야기는 안 하세요? 코인 굉장히 중요하죠. 저 책이 만약에 업데이트판이 나오면 100% 코인이 들어갈 거고요. 저도 최근에 블로그에 코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같이 넣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코인이 한참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똑같다. 2000년 IT 버블이랑 너무 똑같다.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2008년 중국도 이야기하죠. 그렇죠. 2008년 중국 너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IT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당신은 중국의 미래를 알고 있는가? 어렵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미래는 우리 홍 박사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도 맨날 틀리지 않습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원화의 미래, 환율의 미래. 이제 미래로 들어간 책 안 낼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비웃지 마세요. 미래는 너무 어려워서 다음으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투자 철학 얘기했을 때 인간의 행태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투자자인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 시장 역시 투자자들의 합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나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 위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건 좀 오래됐지만 3권을 골라봤습니다. 이 3분 다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학자들이 쓴 책이고요. 제 왼쪽에 있는 책이 아마 읽기는 가장 쉬우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쓴 책이고, 가운데 있는 책은 신경경제학과 관련해서 말을 해준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중국 사람이 쓴 건데, 이분도 예일대에서 행동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라서 기본적인 논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경제학 책들은 2-3권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읽는 책도 굉장히 쉽게 들어오세요. 근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점 편향이라든지 손실회피 편향,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가끔 이제 얘기를 나누시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신 논리는 참 괜찮은데 물린 주식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손실회피 편향에 휩싸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생각에 관한 생각을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그 책은 이 책들의 원류증 정도 될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너무 두껍고요. 번역도? 네, 번역도 너무 어렵고, 굳이 너무 어렵게 마치 그 경제학에서 자본론 같은 느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이런 책들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저는 이 3권 중에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부터 읽으시면 참 재밌지 않을까. 네, 그 책이 가장 읽기도 쉬우시고, 그리고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 특히 우리 공격이나 상대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가슴이 쿵쿵쿵 뛰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결정하는 게 포유류의 뇌가 아닌 도마뱀의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즉각적 반응, 생체 반응을 유발하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약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약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뇌동매매, 손가락 매매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가슴부터 뜨거워지죠, 일단. 네,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누가 비아냥거리면 내가 욕먹은 것 같은 기분을 막 느낍니다. 그렇죠. 그 주식을 사랑하기 시작하시죠. 절대 왜 그 남의 회사 주식을 물론 주식을 사면 자기 회사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 너무 애정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싸우시고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본능에 충실하신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좀 피해봐야죠. 네. 또 다음 책 넘어갈까요? 네네네. 야, 이거 진짜. 네, 다음 책은 좋은 책이네요. 이제 시장은 거품과 폭락을 반복한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17년에 25% 올랐고 18년도에 또 다시 2,000으로 떨어졌고 요즘 다시 오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많이 고민하실 텐데, 되게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 책 2권이랑 너무 좋아하는 코스톨라니의 책을 가져왔는데, 코스톨라니는 이제 유럽의 버핏, 주식의 신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400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 그 자체다. 그중 대부분은 잊혀졌으나 몇몇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역사에 기록되기도 했다.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 문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나왔죠. 제 오른쪽에 있는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제가 감사한 책입니다. 네네네. 하워드 막스의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감사했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클이 나와요. 부동산 사이클, 경제 사이클, 신용, 부채. 근데 저는 신용 사이클 한 게 이 책의 백미가 아니었나. 네네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사이클은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가운데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철학을 주는 책이죠. 통속과 투자. 이 책은 제 인생의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이제 확률 관점이다, 확률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이야기들, 투자 심리,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랑 바둑을 두면
만판을 떠도 못 이기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데 주사위를 굴리면 2분의 1의 확률로 이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주식은 어디에 가까운가? 네. 이 질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꾸준히 숙련하고 꾸준히 가다듬으면 올라가는가? 그렇죠. 네.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은 지식을 쌓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세상에 엄청나게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2017년 말에 제가 뭐 어디 칼럼을 하나 기고를 하면서 2018년을 전망하면서 장은 좋을 것 같다. 근데 한 가지가 걱정이다 라고 했어요. 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신임 연준 의장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아, 네. 제롬 파월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는데 네. 물론 제롬 파월이 사고를 쳤죠. 네. 근데 그거는 제 예상 범위였어요. 그러나 미국이랑 중국이 그렇게 서로 관세를 수천억 불을 부과하면서 그렇게 치킨 게임 할 줄을 2017년에 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던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서류가 그러고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귀신같이 미국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화해 모드가 바뀌는 걸 보면 네. 결국 경제 밖에 있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경제적 이슈로서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저는 정치적 이슈로서의 성격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드는데 그거를 다 반영하면 모델 자체가 네.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설명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정말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슈들 있잖아요. 이 시장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요인이 이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뒤를 돌아보면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당장 눈을 헤치며 앞에 정말 길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를 네. 파헤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이 통속과 투자도 그렇게 좋은 길잡이는 아니고 나침반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라도 인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시장의 거품과 폭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계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이야기죠. 예, 이 책에서 복잡계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계 공부를 조금 하고 있던 중에 만나게 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까. 재미없어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권 난이도 순서입니다. 요 순서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 책은 하워드 막스가요. 명언 제조기긴 한데 너무 네. 많은 명언을 해요. 네. 네, 좀 어렵습니다. 이제 친숙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주식 위주로 해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는 워낙 유명한 책이죠. 워낙 유명한 책인데 사진에는 핵심 요약판이 있고요. 원래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네, 좀 그것도 이상해요. 네, 번역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워낙 이게 1949년에 초판이 나온 책이라서 요즘 말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핵심 요약판만 읽으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핵심 요약판을 먼저 읽고 원래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다 읽으실 수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기 막판 30%는 그냥 놔뒀습니다.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 책 다 읽었다는 분들 보면 인내심이 굉장하다. 그렇죠.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앞에 3분의 1이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해라. 초보자라면 그 얘기입니다. 자산 배분이. 네네네. 근데 저분이 실제 그 마코에치의 포트폴리오 이론 그 박사 논문이 나오기 전에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1961년이었죠. 마코에치가 52년이었고요. 이 책이 49년에 나왔으니까 한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에 대한 통찰, 시장에 대한 통찰 그런 게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피터 린치 책이야. 예, 그 다음에 피터 린치 책인데요.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건 선생님이 번역해서 네, 잘 읽힙니다. 네네, 굉장히 잘 읽히고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더라고요.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네. 앞에 썼던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개별주는 절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개별주를 한다면 배당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PTC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를 보면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이나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 밑에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 역시 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이번에는 쉽지 않은 책들이 이제 나왔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기술적 분석 혹은 차트 혹은 퀀트 베이스의 투자들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심리 투자 법칙이 가장 유명하고 그 훌륭한 책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의 저자가 알렉산더 엘더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3분의 1이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는데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황소는 이제 상승장을 많이 대표하고요. 하락장을 곰으로 대표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채권이 그렇고요.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같은 경우, 미국채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는 게, 돼지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포지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고, 양은 이제 하락장의 공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뒷부분에 있는 기술적 분석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략적 가치 투자는 뭐 워낙 좋은 책입니다. 워낙 좋은 책이라서. 이 책은 전략과 가치 이런 책을 가져오셨어요. 절판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잘 구해보시면 구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중고 책값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네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서 추천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정말 기술적 분석 혹은 단타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죠?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잔뜩 책이 나왔는데요. 기승전 자산 배분이 제일 좋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왼쪽에 두 책, 재무상담사를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성공 운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번역서인데요. 제가 저 두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굴려봅시다는 제가 2012년에 처음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된 책이어서 너무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왼쪽에 세 책은 제 책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이 나오고 나서 뭐 제 책 때문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책들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세 권의 책, 특히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은 굉장히 그 투자의 고전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오른쪽에 있는 책 세 권 모두 자산 배분 중에 동적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동적 자산 배분이 더 좋은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모멘텀이 뭔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예, 참 김성일 저자님이 공부 많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의 리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 관련해서 또는 자산 배분 관련해서 또는 행동경제 관련해서 어떤 길잡이를 좀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오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이렇게 기탄 없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